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미나상 건니치와 이재석 데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일본 문학 얘기 그 첫 번째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처음부터 일본 역사의 시작, 일본 문학의 시작, 그리고 역사 문학이에요. 니혼 노 레키시노 하지마리, 니혼 분가쿠노 하지마리, 그리고 합쳐서 역사 문학, 레키시토 분가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인데 사실 예전 강의 같은 경우는 커다란 A3 한 장에 전체적인 조감도를 해서 강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이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각 시대별 역사를 일단 알아보고 그리고 그 시대별 역사와 그리고 그 문학 여러 작품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초기 시대에 일본은 상대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조다이 문학, 상대 문학에서 예전 석기 시대부터 2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나라 시대까지 그걸 상대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한번 역사를 간단히 훑어보고 그럼 사실 이 시대에는 문학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조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역사 쪽도 얘기하려고 하니까 재밌긴 한데 엄청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하긴 다 했던 거니까 제가 일본인과 일본 문화의 그런 한 200년 앞에 놓은 학생 앞에서 강의도 했기 때문에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좀 상기하고 정리해서 이번 첫 번째 강의를 만듭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니혼노 레키시도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문학, 그 시대가 만들어낸 문학, 그리고 특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문학과 역사의 관계가 되게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시대는 700년 초기니까 그때까지 이제 지금의 교토, 옛날 해양이라고 하는데 해안 시대가 있거든요. 그 시대 전까지 20만 700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큰일 났네. 너무 기네. 선사 시대부터 다 얘기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알아? 일본 사람들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신들도 어떤 유적이라든가 보고 추정을 할 뿐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어디냐면 제목 몇 개 좀 써놨죠. 그때 옛날 시대 다이리크토 지츠즈키, 대륙과 땅이 츠즈크 이어져 있었어요. 지금의 1000년 만년 얘기 아니죠. 20만 년 전 더 이야기. 20만 년 전. 저희 짧은 인간의 수명으로는 상상도 안 가는 거긴 한데 그 시대부터 나라 시대 마대까지 역사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가 우리 이겠죠. 일본 독도지리원인가 어디 그 자료 그 지도인데 다 일본을 끄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우리 한반도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본토죠, 혼슈. 그 다음에 여기 시코쿠가 있고 큐슈가 있는데 여기 홋카이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이 시대에 나라 시대까지의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쪽, 보통 일본 도호쿠, 지금 도호쿠 아시죠? 위쪽 지방, 그쪽은 사실은 이 시대의 정치력, 문화력이 미치지 않던 시대인 거예요. 여기는 뭔가 개척되지 않은 다른 그 토착인들이 살던 곳, 그리고 큐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좀 너무 올라왔는데 큐슈 남부 이쪽 같은 경우는 카고시마라든가 이쪽에는 여기도 이 중앙 정부로부터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죠? 여기 오사카, 그다음에 여기 위가 교토 여기 써 있네요. 그 시대 안 보여 여기서 봐도. 그다음에 나라, 그리고 이 정도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단 야마토가 되면 여기 나라가 있거든요. 야마토가 나라현에서 이쪽에 있는 야마토라는 동네가 있어요. 야마토만 들어보시죠. 자, 야마토 시대도 있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통일 왕조보다는 그 여러 호족 세력들 지역에 여러 힘 있는 녀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녀석들을 모아서 이제 첫 번째 세워진 게 야마토 정권인데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대도 의외로
그러니까 여기서 큐슈가 있잖아요. 후쿠오카가 있고 기타 큐슈가 있고 야마구치가 있는데 요쪽에 여기하고 그 시대에는 뭐냐면 우리 삼국시대 아시죠? 삼국시대에 뭐죠?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백제, 그 다음에 뭐 가야라든가 그런 시대하고 교류가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라 시대까지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 역사가 항상 엄청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이렇게 교류도 있는데 주요 무대가 이 오사카, 교토, 나라 이 정도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그래서 지도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려놨고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 자료 보시면 이 수업할 때 제가 일본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공부하자라는 느낌에서 예전 수업에서 한국어로 다 바꿔서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원어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겁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해석도 다 해드리고 얘기도 뭐 이걸 하나 몰라도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 역사하고 문학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워요. 저도 무지무지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끄츠카노 몬다이오 간가에르 몇 개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번호도 안 적어놨네요. 첫 번째, 레키시와 쇼거가 나케레바 나라나이. 역사는 쇼거, 증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써놨어요. 쇼거가 나이노와 덴세츠다. 증거가 나이노와 없는 것은 전설인 거예요. 사람들 입에 의해서 전해지던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사실 무서운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역사를 보면서 같이 우리 문학까지 같이 본다는 얘기 또 어떤 의미일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들을 혼자 쭉 적어가면서 대답을 일부러 안 냈어요. 제가 이 수업을 여러 군데에서 한다고 치면 그러면 각 수업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 아마도. 그러니까 제 수업이 옛날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은 마지막 얘기를 딱 한 다음에 결론 이겁니다 라고 딱 전해주지 않아요. 그 수업 강의할 때마다 달라져. 이게 되게 나쁜 건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열려져 있는 결론을 위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되게 무책임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론을 딱 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 책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질문들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질문을 제시한 다음에 이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답을 말해보고자 생각했어요. 그 대답이 없어.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역사랑과 문학은 좀 다른 거죠. 역사는 증거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어떤 유적이라든가 그 토대로 해서 역사 당연히 상상을 하는 거지만 상상을 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맞춰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학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건데 그렇죠? 문학이 인간을 얼굴매고 구속하고 그런다면 그 문학이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실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문학하고 레키시, 문학과 또 레키시 차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혼노, 일본이라고 하니까 니혼노 레키시도 문학과 벤교스를 또와 자, 일본의 역사와 문학을 벤교스를 공부하다죠. 또와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문학은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문학이 있잖아요.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우리 내러티브, 제가 박사 논문 내러티브 쪽에 썼거든요. 말만 그럴듯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프랑스 문학 이론처럼 막 뭐죠? 옛날에 소카리하고 미국 학자들이 지적사기라고 프랑스 그 지식인들을 야유했잖아요. 지적사기. 말이 일본 다시자. 말만 능숙한 거. 입만 살아있는 거. 현실하고 좀 어떻게 됐건. 그러니까 이론의 세계 있잖아요. 문학이라는 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하나의 모델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인생 모델, 살아가는 모델, 어떤 경험의 모델. 근데 가장 모델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위험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소설 속에 아무런 이야기, 영화 속에
영화도 문학이라 볼 수 있는 실현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인생에 영향을 끼치긴 하는구나. 대신 그 소설 속 이야기 자체가 나에게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한 경우도 있긴 하겠죠. 영향을 받아가 내가 뭐 딴짓을 한다고 하면 이 독자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케이스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향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케이스 대단한데? 나도 그럼 내 인생도 조금 참조해가면서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문학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하나의 옆에 있는 거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역사 잘 몰라. 제가 요새 뭐죠?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제가 보기에 못해요. 확실히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일본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장도 막 늘어놓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거 요새 이런 걸 하기 시작하는 그런 걸 조금 살펴보긴 하는데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게 사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이렇게 뭔가 여러분 역사를 얘기하는데 무서움이 있어요. 오소로 시사, 두려움이. 내가 이런 일본 역사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20만 700년 정도의 죄송해요.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일본 자료들을 많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데도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 자료들을 제가 또 검증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 능력이 안 돼. 여러 가지 책들을 상호 교체 한 6권을 읽은 것 같아요. 6종류의 일본사 이 사에 대해서. 문학사 책은 다른 의미고. 그래서 상호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검증은 했다가 치더라도 무서워. 오소로시. 그래서 정말 강의 시작하면서도 다른 강의보다 조금 더 긴장이 더 돼요. 아무튼 또 세 번째 질문을 해봤어요. 전 나름대로 해봤어요. 과거의 문학을 나라오 이유와 과거의 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렉시카라와 에라레나이 나니까가 아르? 했는데 과거의 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역사에서는 에라레네 얻을 수 없는 거죠. 에루 어따 아레르가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조동사로 얻을 수 없는 나니까 무언가가 있을까? 과거의 문학을 배우는 거. 그렇죠. 그 문학도 사실 시대의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배우는 게 있을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과거의 문학을 배우는 거죠. 일본의 그 저번 신화 얘기를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고지키 이야기. 그 부분을 우리가 문학이니까 상상이지만 완전 픽션이죠. 그걸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는 자, 근데 그런 거에서 역사와 다른 뭔가를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학도 있을 수 있고 독립적으로, 그다음에 역사도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고, 한 두 개 합쳐져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서로 배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거 아닐까?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노지다의 문학과 이 시대의 문학은 레키시오 호마에타 우에데 강가의 자로 에나이. 이 시대의 문학은 역사를 레키시오 후마에르면 역사를 후마에르면 뭐죠? 바탕 뜻인 건데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후마에타 우에데 바탕한 위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강가의 자로 에나이. 자로 에나이 뭐하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인 거니까. 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나라 시대까지의 이 문학은 역사와 무지무지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게 703년, 713년, 720년 고지키, 니온쇼키, 고사기가 일본 서기가 써있는데 고지키, 니온쇼키라고 하는데 그 책에 왕의 천황의 명령을 써준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되게 늦게 써진 거예요. 그 시대가 거의 끝날 때쯤, 나라 시대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일본 안에 기록이 없어요. 자기 역사에 대한 기록이. 그 이후에 700년 후에 800년, 900년 쇼군 니온기, 속일본기라든가 그런 책들이 나와서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이전에는 역사책이 없어요. 기록이. 그 역사책 그런 책 속에도 문학이 들어 있고 또 뭐 시가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 다 역사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시를 하나 짓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와카 망효시 만엽지라가 있는데 만엽지라는 것도 이상해. 그냥 망효시인데 일본 회계해야 되는데 제 이름이 이재석이잖아요. 일본 친구들 처음에 리자이세키라고 했어요. 한자를 읽으면. 근데 누가 여러분들을 리자이세키 씨 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저는 이재석인데 저는 이재석에 불러줘야 돼요. 저 우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전부 다 이재석에 불렀어요. 발음도 잘해 나중에. 자, 근데 또 고유명사는 그 고유명사를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이렇게 뭐 작품이 나왔다고 그거를 뭐 고집게 하면 될 텐데 뭔가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걸 고사기라고 또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서 뭐 일본에 뭐죠? 징그커 신공황후라 있거든요. 신라 쳐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신화 속의 허구적 인물 일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는 허구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 그것도 꼭 신공황후해야 돼. 징구황후 하면 안 돼? 아니요, 이제 뭐야 반발해. 죄송해요. 저는 이야기에서 여러 번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근데 이 시대의 문학은 특히 역사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집기고 니온쇼끼고 전부 다 그 안에서 역사 기술이 들어있잖아요. 천황 역사들이. 그거 가지고 현실에 남아있는 고분이라든가 뭐 역사적 유적을 토대로 뒤집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 기술이랑 딱 맞으면 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보다라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레키시와 아르 목테키노 타메니 에라바레르 모노. 역사는 아르 이따가 아니죠. 어떤 뜻이에요? 어떤 목적 노 타메니를 위해서 에라바레르 모노. 자, 에라바 고르는 거 에라바레 선택을 당하는 거니까 골라지는 거예요. 이 역사는 특히 우리가 지금 여러 수많은 책들을 읽어봤지만 일본 역사에 관한 거 처음부터 권력 이동. 누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 쟁투의 그 투쟁의 역사가 엄청나요. 일본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심해요. 동생이 형 죽이고 이 형이 엄마 죽이고 막 그래. 천황가에서도 막 엄청 그렇게 잔인해. 항상 역사 속에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역사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역사 기술을 할 때 역사랑은 기술되어야지만 역사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적혀있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전설이라고. 근거가 없는 거야. 말만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야. 지금 근거가 없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혀있고 사실이 확인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쓰여진다는 거. 옛날 이 시대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소가노 우마코라는 이 호족이자 귀족이 있어요. 권력을 천황가와 다른 그 귀족들. 집안인 거죠. 소가씨. 원래 소가란 말 지명에서 온 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가노 우마코는 일본 역사의 그 전전, 일본 태평양 전쟁 그 역사서에서는 역적 중 역적 놈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황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황을 웬만하면 안 죽이는데 그 시대 다음 시대는 막 죽였어 천황을. 그리고 지금 막 지가 하고 싶은 녀석을 천황을 시켰어. 그런 것도 나중에 기술의 그 글을 쓰라고 명령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됐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쁜 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 또 가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조금 적기는 뭐하고 그 다음에 안 적기는 그래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 상한 이런 거 적혀 있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역사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그 이력서죠. 이력서. 이 일본인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인가. 결론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뭘 안다는 얘기는 좋은 목적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알아서 저 녀석을 지피지긴 백성백성 좋긴 한데 알아가 때려 죽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의도가 무슨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알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목적은 그게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안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리고 조선 한도의歴史との 関連性があまりにも強い. 조선 한도, 조선반도죠. 우리는 한반도로 강한도라고 읽으면 되는데 한반도를 말하시죠. 일본 사람들. 그냥 조선반도예요.
저는 일본어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거예요. 한반도로 쓰면 일본의 친구들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선 한도라고 하니까 한반도 해석은 한반도로 해야 돼요. 대신요. 한반도 역사와의 관련성이 아마리니모 추이. 아마리니모 추이보다 후카이가 더 낫던 것 같은데 너무나 깊어요. 관련성이 이 시대에는. 나라 시대, 그다음에 해안 시대 784년인가 들어갈 때까지는 이 관련이 너무너무 깊어요.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깨 있고 문학도 역사에서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의 그냥 확인일 뿐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언젠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어떤 역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꼭 얘기해줘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뭐냐면 니혼노 레키시 관련 시료와 일본의 역사 관련 시료 자료는 하이센고카라 2000年までのものを客観的なものと考えるべきではなかろうかです. 일본의 역사 관련 자료 책이라든가 어떤 서적이 역사 관련 출판한 책들이 있잖아요. 교과서 포함해서. 패전 후 하이센고카라 패전 후부터 2000년마다 2000년 정도까지의 것을 객관적인 또 객관적인 것이라고 간가할 그 백기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내와 나카로우카 모모이가 아니냐 뿐이니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가 되는 거예요. 토리와 특히 개 중에서도 70년 고로까라 90년 고로마데의 모노가 노조마시. 개 중에서 70년 무렵부터 90년 무렵까지 모노 적혀놓은 역사적인 책들이 있잖아요. 역사 관련 책들이 노조마시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패전 전까지 태평양 패전할 때까지 미국 애들한테 개박살 날 때까지 죄송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있잖아요. 역사, 일본 국사, 코쿠시의 가장 첫머리에 뭐가 딱 뭐냐면 다이치, 제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최신화 얘기 들었죠? 일본의 가장 높은 신, 여성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기술부터 쫙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게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생각을 했어요. 현실로 가르쳐서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본이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천황은 신이야가 국사교과서에 첫머리부터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의 우리의 눈을 본다면 살펴보고 가치도 없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고개를 뒤져서 뭔가 나올 수도 있겠지. 왜 지금 도움이 되는? 엉터리다. 엉터리가 아니라 엉터리가 아니죠. 그 자기 조상이 천황의 조상이 신이고 자기 지금도 천황이 신이고 신의 자식이고 그게 그 시대를 지배했잖아요. 천황 폐하 만세하고 다 죽었잖아. 아낌없이. 허구지만 사실로 세상에서 작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전 전까지 자료는 역사 자료는 보지 말아야 된다. 일본도 그거를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패전한 다음에 미국에 들어왔잖아요. 연합군사령부가. 모든 거에 간섭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국사학자들도 당연히 외국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객관성을 추구하려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해 오다가 사실에 입각한 증거에 입각한 니지진에 모토지있다, 쇼건에 모토지있다 그런 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냐? 2000년까지. 2000년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90년대까지 그 정도의 자료가 정말 일본 친구들이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나라가 국민도 부족함이 없고 나라도 부족함이 없어서 번영이니까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찬머리를 쓸 마음이 없었어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책을 보려면 그 시대의 역사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도 앞으로 바뀌겠죠. 의도가 있는 거니까 권력과 권력이 원하는 역사 서술이라든가 우리도 지금 이 친구가 막 바꾸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 사실에 입각해서 한다면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어떤 생각
우리들의 어떤 집단의 생각,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써나간다면 정말 역사의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다고 뭐 들어주지 않는데 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어찌됐건 저도 역사를 소비하는 사람인데 이건 조금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적었어요. 그리고 쇼샤노 레키시, 승자의 역사 또いう言葉, 승자의 역사라는 말 있잖아요. 역사는 마지막에 기술 적혀야 되는 거예요. 역사서에. 누가 적어요? 힘 있는 자가 권력이 적을 수 있는 힘이 있지, 힘이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시간이 없어. 힘이. 대부분 역사서는 권력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승자의 역사다 아까 말했잖아요. 소가노 음악라고 하는 천하의 역적 녀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자, 어쨌건 그리고 この時代の文学が韓国人の私たちに与えてくれるものは. 자, 이 시대의 문학이 역사만 말고 오늘도 문학도 간단히 다르긴 하지만 오늘 역사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서너 시간 갖고 왔다 큰일 났네. 저번에 실패한 게 있어가지고 시간을 쭉 스트레스로 안 가고 잠깐 멈췄다가 할 겁니다. 이 시대의 문학이 한국인の私たちに, 한국인인 우리에게 줄 여자죠. 주는 거, 전해주는 모노, 것은 무엇인가? 이건 각자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 일본 역사 문학을 보고 느끼는 결론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간 인류적인 거, 너무 하나의 사실 역사에서 보면 하나밖에 안 생각한다는 얘기는 슬픈 일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시각이 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면 정말 풍요로워지는 거죠. 왜곡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의도와 뭔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충분히 대답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라고 쉽게 생각이 되나? 저도 옛날 선생님들이 생각해 좀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 안 했는데 죄송해요. 레키시노 후메이나 탱오 문학가 우메르 것도와 데키르다로. 역사의 후메이나 탱, 불분명한 점이죠. 을 문학이 우메르 메우다는 리자니까 매자죠. 리직 무슨 뜻이야? 갑자기 무슨 생각나니까 조명이 화내서 그래. 자. 우메를 메우다, 것도와 메울 수는 데키로다 가능한 것일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문학의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니까 오늘 이따 문학도 간단하게 이제 이 시대에 쓰여진 책들을 언급을 할 텐데, 그때도 결론은 이 역사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역사에 섞여 있고, 어쩌면 역사를 가장 큰 카테고리로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것 중에 또 큰 가치가 있는 게 문학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도 나오는 것 같은데, 픽션이 역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역사가 픽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 그렇지? 어쨌든 제가 이 두 페이지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써놨는데, 제가 지금 생각난 대로 여러분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좀 혼자 잠깐 생각해보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다고 생각하나요? 안 생각 안 해요, 대부분은요. 잠깐 멈추고 잠깐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떤 건가?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짤막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데 힘이 되게 크게 커지겠죠. 그리고 그리고 뭐죠? 이게 여기서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여기 예를 몇 개 적어놨어요. 뭐냐면 어제 뉴스인가 그 일본 뉴스에서 아베 진짜 죽은 아베 이 녀석을 신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뭐죠? 일본에 그 직책이 있는데 그 신사에 일하는 친구겠죠. 아베 신사를 만든대. 근데 어디 만들면 나라에 만든대. 오늘 얘기할 무대의 중심은 나라. 일본의 교토, 오사카, 교토 오른쪽에 나라. 거기에 만든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여러 가지 수많은 신들을
신사에 모시고 있고 그게 일본의 기본적인 삶의 바탕이 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을. 그렇다고 정말로 아베를 신사에 그러니까 신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카미토 시테마츠를 신으로서 모시는 거. 여러분 마츠리 하시죠? 축제? 마츠리가 어서 온 거예요. 마츠리를 모시다는 거 신을. 거기에서 마츠리가 된 거예요. 막 하는 것도 신을 위해서 한 거야. 이 마츠리에서 일본의 후쿠오카 같으면 하카타 돈타쿠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쿠시다 진자 가운데서 그 미코시 그 신을 모신 그게 나오는 거야. 수레가. 그래서 막 돌아다니자 도시를. 동네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아베 신사를 만드는 아베 진자를. 헐. 그래가지고 다 앞에서의 마음이요.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렇긴 한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오에 켄자부로 돌아가셨죠.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 다음에 누구야? 누구지? 무라카미 하루키. 수상을 막 받을 것 같은데 몇 번 떨어졌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일본에서 배척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왜? 바른 말을 해서. 한반도라든가 이런 데서 그죠? 누구지? 무라카미 하루키는 상대방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사과해야 되니 자기 나쁜 짓은 상대방이 됐다 야 이제 그만해라 충분히 너무 알아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른 말을 했는데 일본 친구들 그래요? 안 그렇지. 과거는 인정 안 하죠. 이 시대는 다 인정했다니까. 이 70년대에서 60년, 70년, 80년, 90년대에 쓰는 책들은 다 반성을 했어요. 역사에서. 그리고 한반도, 우리 여기 나왔죠? 조선반도. 거기에 관련 이 영향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오에 켄자부라는 위대한 문학자가 죽었는데 한다는 말이 내용이 어렵고 뭐 그렇게 난해하고 막 그러고서 추모도 거의 안 했어요. 일본 했겠지. 되지 않아? 뉴스도 안 나와. 그래서 야 우리 한국말로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단단한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그 큰 나라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뭔가 이렇게 하나 민주주의가 됐어. 아니 일본도 민주주의가 됐어. 하면 또 끝날 것 같은데 안 그래. 갑자기 뭐 신사를 만든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딴짓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바뀔까? 문학이 좀 옛날만큼 대우를 못 받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좀 가볼까요? 다음에 자 저도 이것도 넘겨봅시다. 자, 아베 신사 만든다는 얘기에는 지금 무슨 기린비라든가 그런 걸 몇 개 만들어놨나 봐요 곳곳에서. 근데 지금 신사 만드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질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약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니혼노 레기시. 저는 립봉이라고 절대 안 읽어줄래요. 일본이 삐그덕하기 시작한다면 립봉으로 바라만 부터 일본이 이제 또 삐그덕하기 시작한다 저는 생각해요.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한다는 어떻게 없을 수 없고. 니혼노 레기시. 일본의 역사예요. 니혼도 뭔가 좀 작네. 일본의 문화. 이번 건 어디를 하냐면 레기시노 하지마리카라 야마토 나라지다이마다. 역사의 하지마 시작부터 야마토. 여러분 들어보시죠? 야마토라면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 일본에요. 애니메이션 거기 맨날 나오잖아. 대화잖아요. 대화. 커다란 조화. 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야마토란 말은. 자체가 첫 번째 통일, 이 천황 중심의 통일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이어다가 좀 있다가 이제 야마토는 이 아까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옆에 지금도 야마토 고오리야마. 야마토에 있는 고오리야마 금붕어 유명한 데거든요. 지치며 금붕어 비단이거든요. 금붕어 킹규. 비단은 니시키고인데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엄청 많아.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첫 번째 난조 중심으로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고 금붕어 전반에 걸친 책을 첫 번째 낸 사람이 저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역사상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금붕어를 뭐 좋아하잖아요.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책 쓴 사람 많을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제가 2006년 정도부터 금붕어를 시작했는데 그전엔 관심도 없었고. 어쨌든 근데 거기가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일본에 야마토 고오리야마라는 데가 있어요. 야마토 지금 신가? 하여튼 동네 이름이고 고오리야마. 일본 고을 군자가 있잖아요. 일본 고을을 고을이라고 해요. 비싸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한다는 거는
한반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요. 비슷한 말도. 그 다음에 야마토라고 하고, 나라. 나라 친구는 옛날 우리 경주 같은 데죠. 나라 시대, 나라 시대까지를 오늘 얘기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뭐냐면 기원전 20만 년 전부터 784년 나라에서 해양이 뭐냐면 지금 교토예요. 교토로 이제 천황이 옮겨가거든요. 그 다음에 해안 시대가 되는 건데 그 시대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문학이라고 대단한 건 사실 없어요. 유명한 책들이 있어서 그렇지 엄청 풍요롭진 않아. 왜냐면 문자가 생기기가 좀 늦었어요. 대개 5세기, 6세기 정도에 생겼고 첫 번째 책이 글자로 나온 게 고지키, 고사기 있잖아요. 그거니까 713년 이 시대에 니혼문학의 준비기, 일본 문학의 준비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쏟아 나오거든요. 시대까지의 문학을 일본 문학사 니혼문학시에서는 조다이 문학, 상대 문학이래요. 상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안 시대 뭐라면 중구라고 해요. 중구 다음에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문학도 역사 비슷하게 역사하고 다른 문학이 구분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일본 학자들 중에서 그럴싸하긴 한데 그것도 대단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역사와 맞춰가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 시대에 여러 책들을 보면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기록 이전의 레기시, 기록 이전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첫 번째 쓰인 게 713년이다. 고지기가. 그러니까 그저 거는 다 어디냐면 기록이 없어. 일본에서는. 그 전과 700년 그 나오기 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서기 500년까지는 글자도 없었어요. 한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얘기도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런 걸 풀면서 그럼 얘기 어떻게 해야 돼? 그 구석기라든가 무슨 뭐 사람들이 농경상을 했다든가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자료, 그다음에 한반도 자료들, 백제기도 막 있대요. 나중에 써진 고지기, 니혼쇼키에서 그 과거를 다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쓰는 말이 딱 정해졌어. 일본어 공부하는 거야. 니혼고를 배우는 직관돼서 일본어 공부 시간에요. 카모시레나이, 뭘지도 모른다. 또 칸가이라는 뭐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나마 칸가이로는 객관적인 오모보다 훨씬 좋은 말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막 객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오모아래 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거는 오모는 뭐예요? 칸가이로도 좀 가벼운 거죠.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성이 빠져도 괜찮아. 그다음에 노다로 뭐일 것이다 표현. 또 스이서크 데기를 뭐라고 스이서크 추측이죠. 추측할 수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어. 결론은 중국의 서적 남아있는 자료 조금의 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좀 시대가 올라가면 600, 700 되면 대충 나중에 자료들이 그거에 대해 언급한 거 나중에 쓰여진 자료도 저거 옛날 거 쓰기 어렵잖아요. 누가 알아? 자기 가까운 시기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좀 잘 쓰이는데 그것도 확실히 객관적인 보정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것도 검증이 되었는 건데. 자, 이런 시대에 어떤 니혼도 일본 문학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종류는 많아요. 여기 되게 많아보죠. 근데 책이 별로 없어. 몇 권밖에. 첫 번째 신화. 고지키도 신화 얘기죠. 첫 번째 부분이. 니혼쇼키도 앞부분이 신화 얘기예요. 고지키, 니혼쇼키는 신화 얘기가 달라요. 내용이. 부분.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실 해야 되는데 고지키는 어떤 얘기도 있었네. 유서 논란도 있었어요. 가짜 책이라고. 나중에 쓰여진. 근데 신화 얘기는 가짜예요. 원래 가짜야. 거짓말이지 신화 사실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늦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야기 문학으로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유서 논란도 요새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 패전 전까지는 뭐예요? 그거는 진리였어요. 진리. 사실이고 역사적인. 신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어느 시대의 역사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신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넨세지가 전설이 있어요. 뭐죠? 이 시기에는 한문으로 친 불교에 관련 전설 설화집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제가 그 본문을 좀 이렇게 풀어보면서 인용해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다음에 문학 쪽은 제가 전공이니까 세조와 설화가 있어요. 이것도 비싼 얘기고, 뭐 불교 설화 많고. 그러니까 전설 같은 경우도 뭐죠? 이게 어떤 게 있나요? 후덕기라는 게 있어요. 풍토기라고. 그래서 이 천왕이 야, 니들 동네 있잖아. 니들 지명 이름 같은 거 줘보고 특산물로 적고 뭐 이야기 전해온 거 있으면 다 해, 보내, 보고해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후덕기, 풍토기라는 한국말로 하면 이건 좀 해줘야겠다. 풍토말 무슨 말 알죠? 그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 그걸 후덕기에서 이런 게 나와요. 전설 같은 게, 설화 같은 게. 그걸 모아진 거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릴 게 하나 좀 있긴 한 뒤에서. 그 다음에 이 축사인데, 축은 이아우, 축하하는 거죠. 사는 고토바예요, 말이에요. 이거는 놀이또라고 해요, 일본 문학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옛날 시대에 뭘 했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연이라든가 뭐가, 또 일본 지진도 많잖아요. 지진, 화산, 번개, 그런 걸 쓸 때 무섭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신들한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말. 그게 놀이또예요. 남아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자료도 조금 좀 대단하진 않아. 근데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선명이라고 하는데 샘묘예요. 샘묘라고 읽어요. 이게 뭐냐면 미코토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이 뭐냐면 천황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말로. 칙사라고 해가지고 투자 들어보셨죠? 칙사는 문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라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샘묘라는 거는 천황이 말로 뭐뭘 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문학일 수 있나? 근데 문학을 찍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글로 적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말로만 전해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확실히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렇게 샘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요. 가요 있잖아. 가요 대상 그 가요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 귀족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라든가 그거에 대해 쓴 이야기들. 이게 와카 아시죠? 들어보시죠. 연치 와카. 와카보다 좀 전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번에 제가 신화 얘기할 때, 고집기 이야기할 때 고집기 원문에 보시면 한문으로 쭉 써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이 회화 부분이라든가 이야기 말을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회화분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 큰 담배 쳐가지고 회화분을 나타내잖아요. 그 중에서 회화분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노래로 전해져요. 그 상황에서 어떤 노래를 했다고 한문이에요. 대신 그거를 쫙 적혀 있어요. 그거를 카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라면 고집기, 니온쇼기 두 가지 속에 이제 그 곳곳에 싹 들어 있어요. 그 카요라고 하고 와카는 좀 헷갈렸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망요시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이 책은 많아. 이 망요시는 더 있어요. 몇 권. 왜 이렇게 많지? 이게 망요시거든요. 보이시나? 자, 망요시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이고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전부 다 한문이에요. 그리고 옆에 토가 달려. 이 토는 현대에 다른 거예요. 원래부터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유명한 책은 일본의 만엽지 니온노 망요시. 이게 김사익 선생님 돌아가신 한참 되셨는데 이분이 이 시대에 연구한 분이세요. 정말 드물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일본을 처음 배우기 시작 정말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민음사 책이긴 한데 이 망요시 연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한반도 기본적으로 백제가 많아요. 백제 쪽에 관련된 말에 일본 친구들로 망요시는 못 읽는 게 부분이 많아요. 무슨 뭐라고 하는지 대충 추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을 이분이 막 풀어내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어려워. 자체가. 근데 기본적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망요시 연구하는 분들도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한국 돌아서 할 일이 없네. 이게 슬픈 일이네. 뭐 눈앞에 거 볼 수 없는 거니까 연구하기 어려운 것도 참 이해는 하는데 그게 와카예요. 이게 수업에 망요시는 제가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어려워. 저도 어려워. 무지무지 어려워. 대신 후학들이 그거에 대해 풀어주고 막 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리에 관한 책 해가지고 저것도 후덕기죠. 풍토기. 거기에 관련된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까요?
잠깐만요. 본문 다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이제 본문 들어가네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일본 역사 구분할 때 조몽지다이 첫 번째 새끼줄 승자예요. 승문시대라고 해가지고 새끼줄로 그렇게 해가지고 토기에 우리 빗살무늬 토기인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게 새끼줄 무늬로 그 토기에 이렇게 금이 거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몽지다이 승문시대 아닌데 그냥 조몽시대예요. 이게 언제냐면 이런 거죠. 기원 기겐젠 뉴즈만 기원전 20만 년 전부터 300년 만 300년까지 하는데 기원전 300년 있잖아요. 기원전 20만 년 전부터 기원전 300년 정도까지를 이 조몽지다라고 해요. 보통은요.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본의 옛날에는 구석기 시대 있잖아. 기요세키 지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했었대요. 일본에서 옛날에 처음에는. 패전한 다음에 60몇 년인가 어떤 친구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였나 봐요. 어떤 이 산둥성이가 보는데 뭐가 이렇게 보였더래.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마제 섞인가 이 갈아서 하는 게 그 섞기를 마제 섞기 하잖아요. 지금 요새 친구들은 빨리 바뀌었어. 우리하고 시대하고 달라요. 그걸 몇 개 찾아낸 다음에 이 그 고고학한 친구들한테 좀 발견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간청을 했대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그것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조몽지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기원전 20년까지 전까지 딱 올라가 버린 거예요. 좀 더 한참 옛날 그전 역사보다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인 게 많아요. 옛날 2000년인가 그쯤 무렵에 일본 어떤 학자가 어디 산에 가가지고 지가 돌을 묻었어. 그때 묻었는데 이 아사히 신문인가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네. 그래가지고 방송이 내가 대대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제석기라든가 구석기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이거 반쯤은 어떤 놈들이 갖다 올려다 놓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근데 실제 일본에 그게 잡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 역사에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출土본 뭐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하면 되지. 무슨 맨날 돌을 부셔가지고 그걸 나무를 잘랐다니 몰라. 죄송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있어서. 자, 근데 일본인은 어디 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니혼진과 도코카라 기타노카. 모르시죠? 뭐 한반도 건너갔다고요? 당연하겠죠. 많이 건너갔죠. 백제시대. 그 시대. 그 다음 전해 시대, 다음 시대 마찬가지. 우리 일제 시대도 얼마나 갔어요. 응? 근데 그 20만 년 전에 뭐가 있냐면 그 과학적인 게 있잖아요. 무슨 뭐 홍적세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전 문과를 잘 몰라. 아들 도와줘. 근데 그때 당시는 타이리크도 리크 치즈키 대륙과 리크 육지가 육지의 헤엄 치즈키 이어져 있었다고 해요. 거의 붙어 있고 대신 효각 빙하기 있잖아요. 빙하기로 얼음도 얼어있던 거야. 뭐죠? 짐승들도 오고 그때는 일본엔 나오만 코끼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뼈가 나왔나 봐요. 실제로 어디에서. 그래서 그 시대에 빙하 시대에 그 코끼리 들어오고 맘모스는 모르겠어. 하여튼 영도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 그 잡아먹으러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다 곳곳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근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때 뭐가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추정도 하는 거죠. 인골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대륙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다 생각 얘기를 하고 이거는 조몽지다에는 특별히 우리한테 의미는 없어요. 야요이지다 이거는 그냥 그것도 뭐 특별한 소리. 일본 입장에서는 니오노 다체바카라 하면 역사에서 중요한 얘기긴 한데 문화가 이제 하나의 커다란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 문화이기 때문에 야요이 들어보시죠. 야요이 시대 같은 건 국사책에 나올지도 몰라. 야요이가 어디냐면 어딘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일본의 도쿄다 동경대 가면 홍고가 있잖아요. 거기 앞에 홍고거든요. 동네 이름이. 근데 그 옆에 야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언젠가 뭐죠? 패전님 다음인가? 아니 메이지 시대였나 보다. 메이지 시대에 13년도나 잘 모르겠어. 거기에 그 야유이란 그 도쿄다이가 그 동경대학이 있는 바로 옆에서 그 야유이에서 토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릇이. 그 전까지 봤던 조몽 이렇게 새끼줄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특이해. 그래서 뭐 따지고 했겠죠. 뭐 연대로 쳐보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토기를 기본으로 두고 그런 토기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딴 데서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일본 각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면 사람이 많이 안 살았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 역사 그 자료를 보면 곳곳에 막 살았어요. 규슈부터 해가지고 오사카도 살고 간도, 도쿄 쪽에도 막 살고 그래요. 군데군데. 그 시대는 지금도 일본은 작은 나라가 절대 아니잖아요. 큰 나라, 인구도 많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컸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의 큰 걸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야요 시대도 서기 300년까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300년까지 이어지는 거 왜 이것도 알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중국의 역사서도 좀 이따 나와요. 거기에서 다 적혀 있어요. 300년 전에 뭐가 생기냐면 야마토 지다이 아까 얘기했죠. 야마토 지방에서 그 여러 호족들이 살잖아요. 농사짓고 하면 결론 딱 나오는데 농사 짓는다는 얘기 뭐예요? 정착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하면 또 힘 있는 놈들이 딱 이렇게 따르락 해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놈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호족들, 나라라고 하는 일본 큰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요. 이따 힘있고라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운 시대, 고분 시대예요. 그때 보면 고분이 무지무지 많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토로 가시면 오사카 나라 가시면요, 오사카도 밑에 쪽에 지금도 한번 그 구글 지도 같은 걸로 항공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능이 구석구석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국에 엄청 많아요. 일본에 그 능이. 그 시대 그게 만들어진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야마토 시대. 이 고분이 엄청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보통은 권력자가 있으니까 권력자에 동원하는 거잖아요. 동원하려면 뭐예요? 나라가 그게 돼야 돼. 경제력이 안 되고 어떻게 동원해? 못하지. 그 정도의 체계 잡힌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건 고분문 할 때 이 논을 만들잖아요. 논을 만들 때 흙이 나오잖아. 흙이 나오니까 개간을 막 하잖아요. 개간 얘기 좀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 고분 그걸 버리는 곳으로 고분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는데. 근데 흙이 거기서 나왔을까? 그럼 대부분 옆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저 10km 떨어진 데서 산에 가서 흙 퍼올까요? 아니죠. 어쨌든 그런 게 야마토 시대고, 야마토 시대 중에서 아스카 시대는 뭐냐면, 아스카 많이 들어봤죠? 나라가 세인데 비좁은데 아스카는 아스카 동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황이 살던 거야. 이 천황의 권력자. 그걸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300년에서 나나야그 10년마다 710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10년에 어디 가면 나라 헤이조교라고 있거든요. 도시를 만들어. 지금의 나라에. 그리고 천황이 여기 천황의 시대 된 거예요. 텐노가 천황이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시대를 이끄는 거야. 오래지 않아요. 710년 나나야그 10년까지 나나야그 규주 이시네 791년까지를 나라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할 게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얘기는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 얘기를 한다고요. 이나사크 도자기 써있죠. 벼농사 이나사크 시작되는데 기겐젠 2세기 고로 자 기원전 2세기경 조선 한도카라 규슈 호쿠보니 이나사크가 지타이라레루 조선반도 한반도라고 했죠. 한반도에서 규슈 호쿠부 규슈 북부예요. 이게 기타 규슈라든가 시모노스케 그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나사크 도자기 벼농사가 지타이로 전하는 건지 지타이로 전해졌다는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본의 벼농사가 전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채취하러 돌아다니지 않고 짐승을 잡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삶이 되게 얼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토끼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쉽게 잡힐까요? 그 일본이 아까 말한 나아만 코끼를 잡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돌도끼는 아닌데 이 시대는 뭐 청동이라든가 철기라든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런 뭐죠? 코끼리는 없었겠죠. 삶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벼농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벼농사 얘기가.
변호사에게 이나사크란 말은 기본적으로 정착을 하고 집단이 생기고 집단을 통과하는 인간이 생기고 집단끼리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집단을 통합하고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무라노 세이세, 무라 마을이잖아요. 마을 촌처잖아요. 마을이 생성이 돼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지만 곳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뭘로 바뀌냐면 근위에 또 화대. 근위 나라 국자지만 일본은 그 작은 집단을 근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어가 그런 게 있죠. 오쿠니와 도찌라 데스까? 그럼 나라가 어디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향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오쿠니와 도찌라 데스까? 일본어 배워보세요. 어디 살아요? 도쿠니 쓴데 이마스까? 도쿠카레 기마시다. 그래 말고 좋은 말. 오쿠니와 도찌라 데스. 이게 하나의 작은 촌에서 공동체에서 좀 더 커지고 커지면 옆에 쳐다갈 수 있잖아요. 쳐다가지고 다 뺏을 수도 있고 니들 넌 다 우리 거야. 어쩔 흉년이 되면 저쪽 멀리 가서 뺏어오고 약탈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야유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변홍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화 속인가 어떤 얘기에서도 농어 아니면 변홍사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얽힌 무슨 사연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강의 홍수라든가 그런 거에 얽혀가지고 신화 속 얘기들이 있어요. 제 일본 신화의 그 고사기 이야기, 고지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거의 500년, 600년, 700년까지 기록이 없어요. 일본 안에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냐면 조금 있긴 해. 근데 대부분 어디서 그 자기들의 기록, 그 역사를 확인했냐면 중국 서적. 그다음에 니혼석기,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에 백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백제사에 어떻게 써 있었다라는 얘기가. 일본에 어떤 게 있었다는가. 그런 걸 통해 알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중국 서적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 한서죠. 이 한나라가 얼마 오래된 나라인지 아세요? 유방, 한고조, 유방과 항우 아시죠? 자, 이게 거의 서기 기원 300년 막 그때까지 되잖아요. 후한이 그다음에 기원 후 다음에도 있으니까 제 중국사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초한지 같은 거는 제가 찾아봤어.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려다 말았어. 근데 옛날 다 읽은 건데 유방과 항우, 류호도 항우는 코우라고 읽었거든. 아니다. 코우도 류호, 항우와 유방이거든. 이게 누구 거냐면 시바리오 따라 일본의 그 역사 소설 잘 쓰는 녀석. 죽은 지 한참 됐지만 이 자식 건데 세 권에 썼거든요. 한 권이 없어. 상중하 중에서. 그래서 그 시대야. 얼마나 오랜 시대냐면 그 시대에는 일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대신 뭐가 생기냐면 근위가 여러 곳에 생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썼냐면 락그로, 랑랑이에요. 방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한나라에서 위에 지배할 랑랑이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랑랑이 우미노 무코니 바다 건너편에는 와징, 와노쿤이라고 하니까 와라고 읽어야 돼요. 외인인 와징과 외인이 일본 사람 말하는 거 옛날에 100 아마리노 100 정도의 군이오 츠쿠때 나라를 만들고 100개 되는 게 우리말을 치는 그런 국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군이란 말은 그냥 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츠쿠때 만들어 쓴데 있대 살고 있고 칸니 한에 이 곡물은 뭐냐면 일본은 미치기모노 아니면 코오부츠 여러 가지 읽기 많은데 미치기모노 읽으세요. 미치기모노 스르타미네 곡물을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기마타지키니 정해진 시기에 야떼구를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일본의 나라들이 한 나라에 조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가 되면 가져와 물건 받치고 막 그런 행동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는 어떤 군이 어디 갔어요? 그 집단 중에 하나가 노예를 20명인가 뭐 해가지고 살아있는 노예를 들고 가서 바치면서 누구를 만나달 하나의 누구죠? 왕을 만나달라 했을까? 누구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노예를 들고 와서 한다는 기록도 나와요. 보시면 곡물밭으로 어디 가야 돼? 바다 건너가지고 그까지 중국까지 간다고요? 한나라까지? 아니죠. 조선반도 한반도로 가는 거죠. 건너가서 그 녀석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나가지고 하는 거야. 주고 가는 거야. 그 강령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게 교류가 있었다는 게 책에 나요. 칸쇼에.
나중에 후한선에 나오는 책 얘기들이 있는데 조선반도의 교류는 아주 조선 한도 또는 고려와 사카니 조선반도 한반도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걔들만 만날까요? 아니죠. 가까운 있는 백제든 신라든 이 시대는 백제였었나? 마한, 진한, 변한 그쯤 됐을까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은 어떻게 통했었고, 어찌됐건. 자, 그리고 갱이 금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이 기록 중에서 어떤 이 왕 중에 하나가 찾아갔는데 가서 일본 누구였더라? 하여튼 그 높은 녀석이 외국 왕이라는 그 글자가 적힌 황금 도장을 줘요. 그런 기록도 남아요. 이것도 옛날 에도 시대 발견됐다고 해요. 지금도 뭐죠? 어디 박물관에 들어있을걸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역사적 기록 속에 드러나오는데 또 어떤 얘기 나오면 삼국지, 삼국지. 이건 삼국지 연의라는 그 픽션이 아니에요. 역사책. 우리가 실제 우리가 아는 삼국지 연의를 판을 허구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허구의 역사책인데 뭐죠? 우리가 해계 모노가타리죠. 제 해계 모노가타리 강의도 들어보세요. 그 역사책의 삼국지에 기시와진대 위예요. 기시와진대 위지 외인전이거든요. 위나라에 위초고 그때는 나보다 삼국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적혀있냐면 외인에 대해 적은 글이 있어요. 되게 많대요. 이건 내용이요. 놀다 올 정도로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히미코라는 사람이에요. 히미코. 이거를 한자를 한국말 읽는 사람이 있네? 왜 읽어? 저 이재석을 리자의 새끼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냥 히미코야. 히미코라는 여왕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조가.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는 미코라고 읽어야 돼요. 무당인 거야. 무당. 점치고 숨어가지고 점치고 이 무당이 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100 아마리노 국가 아때 100 정도의 나라가 있었고 아까 말했었죠? 그처럼 칸니 츠카이오 요고시다가 한 나라의 츠카이는 뭐냐면 사신 정도 되는 거야. 츠카이 심부름 보내는 사람 말하는 건데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가 여기서 햄프로가 아닐 테고 그냥 사신을 요코스 보냈지만 이마대와 300개국 산주국 지금은 30개국이다. 엄청 줄었죠. 70개가 없어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호족이었지만 그 지역이 나라는 힘을 가진 녀석들. 조노이르 야마타이국 이것도 되게 옛날에 많이 이 책이 엄청 많았었는데 조노이르 여왕이는 이게 야마타이국으로 읽은 거거든요. 야마토 비슷하잖아 느낌은. 야마타이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 삼국지의 위지예인전에 내용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일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본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몰랐던 거야. 오! 우리 역사! 와타시다 저는 렉시와 여기에 있어 있는 거. 삼국지 위지예인전에. 일본 친구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니하커넨고로 서기 200년 무렵인 거예요. 그때 이 히미구라는 이 여자가 원래는 되게 나이도 많대. 그리고 결혼도 안 해. 개꾸무 시대이나. 그리고 뭐죠? 이렇게 어떤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울타리를 막 에워치신 다음에 군인이 병사들 앞에서 보초를 세우게 하고 보초는 못 들어오게 했대요. 그리고 남동생이 수발 드는 거야. 수발 들으면서 뭘 했냐면 첨을 쳐주는 거야. 이번에는 뭐를 하면 좋겠으면 농사를 지면 좋을 것 같아. 풍년이 든다는 점괘가 여자같이 해야 되는데 남자같이 해도 뭐죠? 근데 남동생이 대신 전했으니까 남자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맞죠? 올해는 변호사 잘 될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변호사를 하면 대풍이 난다고 합니다. 라고 신의 계시가 있다고 하는 점을 친 거예요. 이 전에 뭐가 있냐면 아까 산주 30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전부 다 왕이 그 대장놈이 남자들인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녀석들이 단합이 안 되네. 어떤 남자 녀석이 그럼 내가 대장할게 하고 하는데도 또
막 싸우고 좀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 히미코를 가지고 내세워서 왕으로 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여러 나라들의 여러 그 호족들의 힘이 이제 복종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는 거야, 그 규모는. 근데 그게 첫 번째로 통일한 그 권력, 여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시와진데 위지연제 뭐가 있냐면 야마타이코쿠라는 게 있어요. 야마타이코쿠 나라잖아. 근데 야마타이코쿠가 어디 있었냐면 적혀 있어요. 그 한반도에서 가는 길이 적혀 있어. 그 책에.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갔더니 얼마 정도 거리에 이 히미코가 다스리는 야마타이코쿠가 있었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대로 하면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야. 큐슈세치, 그리고 킨키세치. 킨키는 어디냐면 아까 교토, 나라, 오사카 그쪽을 가까운 거예요. 기가 우리 경기도 뭐예요? 서울에 가까운 게가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인 거예요. 경기도 딴 게 아니라 서울 경찰 기는 가깝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수도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경기도는 뭐 서울에 가깝다는 뜻인데 이거 마찬가지. 킨키 지방 들어보셨죠? 일반 킨키 키즈. 지금은 애들도 40 거의 다 되게 됐겠다. 킨키가 뭐냐면 오사카, 교토 그쪽 지방을 킨키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토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해보니까 거리를 딱 재보면 큐슈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너간대요. 그 위치가. 근데 근데 방향은 맞아. 근데 방향을 좀 바꿔서 거리를 딱 하면 어디냐면 지금의 킨키가 되는 거예요. 교토 쪽에. 나라, 오사카가. 어쨌든 이거 그럴싸하죠. 방향을 틀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정되지는 않고 저 같으면은 좀 큐슈 세칠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한반도에 온 사람들 건너와서 큐슈, 기타 큐슈, 후쿠오카 이쪽에서 힘을 다자유라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서 큰 세력을 형성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일본 동진한다고 해요. 이 동쪽에 있으니까 저기 교토라든가 위치상을 하면 동진을 하면서 이렇게 세력을 넓혀서 통일국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읽다 보면 그런 거 같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추정일 뿐인 거니까. 어쨌든 이 시대에 200년 무렵에 대해서 첫 번째 히미코가 무당의 힘으로 이 첫 번째 여왕이 되는 거예요. 천황은 없어요, 이 시대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황이 있긴 뭐가 있어. 신화 속에서 쭉 만세 동안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얘가 하지만은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위지엔전에 거기 여왕이 있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죽였겠죠.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난 죽었어. 근데 또 어떤 남자 녀석이 또 내가 대정할게. 나는데 나라가 또 혼란이야. 그래서 10몇 살인가? 이또라고 했었나? 그 무당이 새끼 무당이 죄송합니다. 새끼 무당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하여튼 어린 무당이 나와가지고 미코가 나와가지고 또 이 혼란한 그 여러 호족들을 통제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밖에 몰라. 그 다음에 딴 거 없어. 사실은 기록에 있는 것만 나오니까. 그리고 이 니시와 와진등에는 그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풍속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 역사에서는 전부 다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저도 맞다, 이거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죠? 뭐였더라 그게? 맨발로 다니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고 그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풍속 중에서 이건 이 일본의 풍속이 아니라 동남아 쪽, 일본 중국의 남쪽에 거기 있으니까 그쪽 지방의 무슨 풍속을 좀 착각한 게 아니냐 그런 하는 학설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직까지 문자도 없어, 글도 없어, 그리고 문학도 없어. 그냥 그래도 유형은 없지는 않았겠죠. 신을 모시는 그런 축제라든가 모르는가, 축제보다는 신을 모시는 거야. 마츠리는 원래는 노는 게 이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신을 위한 제사라는 거 원래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300년가라 나라그 주네,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첫 번째
야마토 지다이. 야마토 지방에 거기에 권력자가 있고 거기서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마토 시대라고 하는 거야. 이 시대는 조선 한토대와 삼국구 지다이. 삼국 시대 우리 고구려, 일본은 고구려 고구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백제 구다라, 신라는 실학이라고 하는데 세 나라가 있던 거야. 300년 초, 정말 오래된 역사죠. 이 시기에 뭐가 많냐면 저런 게 있어요. 저게 다이센 고훈, 다이센 고분이라고 하는데, 자 보이시나요? 닌토쿠 텐노리오에 있어요. 닌토쿠 천황 능이 됐거든요. 이게 나가사가 어디 갔어? 486m, 486. 이 길이가 480m예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지금 오사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사카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카이시가. 사카이시에 이것도 다 분의 릉이에요. 이게 400m, 486m 길이가. 그러니까 이것도 300m 훨씬 넘겠네. 동그랗게 됐고 이렇게 네모나게 됐고 뿔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사람을 묻는다고 하는데, 근데 다 지금 거기 누가 들었는지 사실은 잘 모른대요. 이건 확인된, 저기는 확인된 데인데, 고흥, 고흥이라고 고분이라고 하니까 전방 후원분이에요. 앞에는 뒤에가 동그란 거야 이렇게. 후원분이란 말은. 그래서 앞에 쪽에 이렇게 거의 네모난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고 여기 뭐 뭐죠? 그 무덤 주인을 묻는 거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이 시대 전국에 무지무지 많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항공사진 보라고 했잖아요. 이 사카이가 어디냐면 사카이는 칼로 유명해요. 시카이 같은 거, 사시미 칼 같은 거. 왜냐면 제가 옛날에 여기서 사시미 칼 하나씩,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사실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 제 처갓집 혈육 중에 일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을 주문해서 제가 보낸 적이 있는데, 이제 인터넷 다 주문되니까. 사카이시란 이 동네가 칼로 유명한 동네예요. 대장간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씨. 자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거 뭘로 할 수 있어요? 곳곳에 그걸 만들 이 호적들이 무지무지 많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100개에서 30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 더 많았다는 얘기인 거야. 그 지역을 그 친구가 그 힘이 있고 통치했을 뿐이지 그 힘이 다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족이 시대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이란 말은 너무 많은 거야. 호족이 별거야. 그냥 힘을 가지고 있고 논도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그 지역에 지역 유지가 되는 거야. 지역 유지가 아니라 그런 녀석들이 많은, 그거에 활개치던 시대가 된 거예요. 초기 시대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천황의 정권, 그다음 귀족들, 그다음에 사무라이도 좀 나오는데, 그 우리가 아는 일본 최초의 천황이 등장하는 정권, 그걸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 탄조, 야마토 정권의 탄생인데, 근데 몰라. 일본 역사에서는 이 천황이 어디 와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천황이 되고 권력을 잡고 귀족을 동서로하고 뭐든지 몰라. 역사에 없어요. 기록이. 다 추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야마타이코쿠가라. 아까 히미코가 통치하던 야마타이코쿠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세력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누구 중 하나가 천황이 된 건가? 라는 설. 그 다음에 아타라시 세력, 새로운 세력. 누군가가 더 이 호족 중에서 이게 힘 있는 녀석이 다 모여. 내가 천황. 그렇게 했나? 천황의 말도 없어요. 이 시대는요. 천황은 나중에 나와요. 했나? 아니면 아주 엄청난 억측입니다. 백제의 교육을 많았기 때문에 백제에서 온 누군가가 세력을 얻어서 나는 천황하고 절대자가 됐는가? 근데 이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억치인 거예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죄송해요. 그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문학일 수 있죠. 픽션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어찌됐건. 근데 이 시대는 텐노, 천황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뭐라 하냐면 대왕이라고 해서 대왕. 어떻게 했냐면 일본은 오키미예요. 커다란 키미. 키미는 군자인데 그냥 왕을 말하는 거예요. 대왕, 오키미라고 읽었어요. 이 시대에도. 그리고
결론은 요코와 와카테이네. 잘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는 거니까 잘 몰라. 천황이 가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신화 속에 있죠. 진무텐노 신무천황이 와가지고 천황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손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강림해가지고 이 일대 천황을 낳잖아요. 그런 건 있지. 얼마나 그게 알고 싶어 궁금했으면 신화 속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역사였다면 신화에서 뭔가가 있었겠지. 실제 역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없으니까 그냥 신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딘지 완전 몰라. 시리마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야마토 세이킹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 야마토 다이코쿠도 하나의 이렇게 통치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큰 규모가 되는 거예요. 천황이라고 딱 나오진 않지만 그 권력, 그 다음에 많은 호족들, 그리고 그때 이 당시 때는 호족들의 수많은 호족들이 있고 그걸 모아서 이 하나의 권력자가 된 거죠. 어떻게 했어요? 맨날 싸움질. 이 시대는 정말 사륙이 많아요. 정말로. 얘가 쟤 죽이고 제가 쟤 죽이고 제가 얘 죽이고 막 너무 맨날 죽이고 살고 그것밖에 안 해. 천황도 대단한 이 끈질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천황가지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천황가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천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권력이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도. 설이에요, 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는 야마토 세계가 발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계속 발전하는데 항상 한반도와 교류를 해요. 뭐냐면 도라이진 또 기즈츠 마다 모지나 시대에 있는데 도라이진, 도레인 들어보셨어요? 건너온 사람 백제라든가 이건 중국에서 이 한반도 거쳐서 건너갔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한반도 쪽에 많이 건너가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 쳐서 백제들 도망가기도 하고, 뭐 아주 그냥 사절로 가기도 하고, 뭐 초청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역사서에 다 적혀 있어요. 도레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키카진, 귀하인이라고 하고, 도라이모노, 도래한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 표현을 써. 근데 저희 옛날에 배울 때는 그냥 도레인이라고 했었어요. 그 기수. 그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어디 외국에 나가면 거기서 뭐죠? 이렇게 이민을 간다. 그럼 돈을 많이 가져가야겠지. 첫 번째. 그 돈을 하면 되니까. 근데 또 하나 뭐예요? 뭔가 기술이라든가 자기가 잘하는 거 특별하게 가지고 있으면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 아니면 중국에 거쳐 이렇게 온 사람들도 건너온 사람들도 뭔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우대를 해줘요. 역사서에 나와. 우대를 해준 거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발전하죠. 이 시대가. 일본 문화가. 일본 문화 자생적으로 발달한 문화가 아니에요. 들어온 기술들이 가지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되게 많죠. 옛날에 이런 문화는 정말 일본의 특이한 문화가. 예를 들면 우리 인제는 조총 때문에 개박살이 났잖아요. 일본 다나가시마에 네덜란드 조총 들어와가지고 막 분해해가지고 사가지고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 그 전국시대 통일된 거 그것 때문에 통일한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 임진왜란 우리 얼마 당했어요. 어떤 걸 기술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우대하는 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도라이진이 그걸 했다. 이 시대까지의 이런 역사 서술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토 강가이라는 어머라고 생각되어진다는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옆에 또 뭐가 써놨는데 이게 개인적 얘기인데 센젠노 교과서 전전에 태평전쟁 끝나기 전에 패전하기 전에 교과서 신화는 지지도 시대 오시에라 했다. 사실로 오시에를 가르치다 나래로 온 거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쳤다가 되는 거지. 문학であるべきものが歴史の仮面をかぶる. 문학であるべき이어야만 할 것이 역사의 가면을 쓴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역사 가면 쓰는데 뭐야? 진짜 역사의 역할을 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오지? 실제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 아니면 그런 거 구별해야 되는데 그게 꼭
딱딱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어려운 얘기죠, 문제가. 다음 가볼까요? 아까 전방 후원본에 큰 묘지가, 엄청난 묘지가 있더라고요. 원래 묘지를 만든 다음에 옆에도 홀을 만들어. 물을 가득 채워 못 들어가게. 또 한 번 또 타고 한 번 또 호도를 바깥으로 또 하나 더 만들. 그 얼마나 그 권력은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만든 게 얼마나 대단해. 그 전에 권력의 이렇게 사회적인 뭔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됐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준시라는 게 있어요. 순사. 따라 죽는 거. 그 시대의 귀족들이, 그러니까 호족들이 있으면 누구 하나 죽으면 순장을 시켰어. 누구의 여왕도 있었거든요. 일본은요. 천황도 있었어요. 여왕 천황, 여성 천황. 누구 죽으면 한 100명, 200명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안에 넣어가지고.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노미 노 스크네라고 해요. 이거는 이게 좀 어려워요. 노미라고 읽고 이건 숙미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네라고, 이게 직책명이에요. 높은 직책이에요. 이거는 율령제도가 생긴 거죠. 이 시대는. 이 시대 좀 다음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다음 얘기인가 보다. 아까 조금 이 시대보다는 뭘 했냐면 순장하는 게 안 좋잖아요.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그때 이 유물 중에서 한의화라는 게 있어요. 한의화. 한자는 몰라 괜찮아요. 그냥 한의화는 토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든가 사람 모양이라든가 동물 모양이라든가 그런 걸 만든 거거든요. 근데 되게 사람을 만들면 목걸이, 모습부터 복장, 머리카락, 모습까지 되게 많이 나죠. 되게 많아요, 이게. 초기에는 그냥 동그랗게 만들었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모형처럼. 당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풍속이. 우리가 옛날 시대에, 신화 시대에 이 남자들이 머리를 옆으로 딱 묶고 묶거든요. 그런 그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의화에서. 그런 흙으로 만든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구나 상상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시대는 이런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복장 했겠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의화가 여러 가지 힌트를 많이 줘요. 그 과거 시대에. 말에다가 머리를 막 꾸미고 막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디 많냐면 아까 능이 있잖아요. 그 안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흙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쌓은 거라는 사람도 있고, 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것도 거짓말, 만들어내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 노미노스 크네가 사람 넣지 말고 사람 모양을 한 그 한의화. 한의화가 흙으로 만든 인형 느낌인 거야. 그거를 넣자 해가지고 순장하는 게 없어졌다 얘기를 해요. 갑자기 여기 들어오지. 자, 이런 게 또 있었다는 얘기 알아두시고, 이제 슬슬 권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에 또 세력들이 있잖아. 세상에는 하나 뭐가 들어오면 그 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요. 견어텐날, 불교가 전래돼. 근데 누가 들어오냐면 그 사이에 사람들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마도 교류가 없었으면 몰랐겠지만. 그리고 교류가 없이 갑자기 불교 확 들어온다? 금방 될까요? 아니야. 뭔가 계속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불교 받아들인 거야. 백제는 크다라라고 읽어요. 일본 애들은요. 크다라노 성명왕, 일본 세이메이오라고 하는데, 성명왕이 무치즈오토 북교노 교댕오 오쿠르, 불상 부츠조토 북교노 교댕, 불교 경전을 보내줘요. 그다음 또 뭘 보내냐면 뭐지? 누구한테 보낸 거야? 근데? 잘 모르겠어 저도. 근데 여기 있어서 이거 확실하게 모르는데 편지도 썼다고 했던 것 같아요. 글로 불교를 믿으십시오라고.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게 제가 좀 애매해요. 하여튼 불교도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오는데 이제 호족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호족들이 천황가만 있을까? 더 힘센 녀석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완전 이때는 신하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가장 대장이긴 하지만 천황가 옆에 있는 거의 대등한, 아니면 더 힘센 존재들이 있는 호족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텐노 천황가 슬슬 생겼다고 했잖아요. 누군지 몰라. 유래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 천황가라는 존재가 생겼어. 황족이라는 이런 코어적으로 가는데, 어제는 그 일본의 두 번째 천황 둘째 아들이죠. 그 아키시노미야. 거기에 딸애가 카코라 나왔나?
그 친구가 혼자 히토리그를 혼자 살아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왜 보고 있어야 돼? 근데 일본 공주인데 어찌됐건 텐노케가 있고 그 다음에 호족이 있는 거죠. 호족이 적지 않아요. 힘 있는 조족들이 있는 거야. 지금은 그냥 관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가 들어오면 불교가 들어오거든요. 불교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전부 수용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완전 불교국가가 되지만은 나라 시대에 불교국가예요. 불교가 엄청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그 다음에 그쪽 가시면 절도 많고 막 그래요. 거기는 낡은 거 보면 뭐 좋나? 저갈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대의 유명한 대표적인 두 호족 중에 하나는 한 가문은 송아씨, 그 다음에 모노노베씨. 이건 모노노베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옛날 읽기 있기 때문에 이건 처음으로는 내가 일본어를 배워서 읽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문화, 역사를 다 알아야지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송아씨, 송아란 말은 소아라고 써 있는데 소철할 때 소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명이에요. 송아란 동네가 있었대요. 거기에 있는 자기 이름을 쓴 거지 성으로. 그 다음에 모노노베 씨가 둘이 있어요. 이 송아씨는 뭐냐면 금전 담당인 거죠. 천황 그 정권에 돈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돈이 더 힘쓸 거예요. 무력이 힘쓸 거예요. 이 모노노베 씨는 뭐냐면 무상거예요. 이 천황가를 보호하고 군사력을 쓰는 이 호족인 거예요. 이 송아 씨는 불교를 받아들여요. 이 모노노베 씨는 불교를 배척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 신들 얘기 뭐 잘 모르지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반대를 해요. 이 친구들은. 왜 반대? 뭐든 역사에서는 반대를 해야지. 대립한 두 녀석이 있어야 재밌지.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소가 씨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천황도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모노노베 씨라는 이거를 멸망시켜버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통일왕조라는 거 있잖아요. 천황가가 이 고야크 산주교년 그 539년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천황가가 이제 천황가라는 존재가 이제 부각이 탁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고도 아니고 호족 중에 힘 있는 놈도 아니고 그냥 천황가라는 게 있나 보다. 이게 뭐야 얘들? 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이치 오조노 세이지 통일 왕조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있나?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호족들이 뭐에서는 누가 될 수 있고 다른 호족이 될 수 있고 했었겠죠. 천황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한 녀석이 계속 한 호족이 계속 권력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이 녀석이 하다가 어쩌면 이 녀석이 그다음 나 이게 교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했나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추정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텐노케가 이제 왕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황족이야. 우리만 이제 천황하고 할 거야. 일단 너도 하지 마. 너들은 이제 그냥 옆에서 우리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식이 하나의 통일이 되었다는 게 이 539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얘기할 때 그다음 나중에 헤이안 시대 그 다음 시기 또 그 다음 시기도 마찬가지고 이 텐노케 천황가하고 그다음에 사무라이든 뭐든 호족이든 또 하나의 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교 세력이 있어요. 기독교 같은 거 없어요. 일본은요. 옛날에 기독교 믿는 친구들이 1%라고 했었나? 그래서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면 교회 있긴 해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 사람들 왜 교회 행사를 하는구나. 교회 티가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갈등 구조가 나중에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까지 그 다음까지 많이 한 커다란 구조 중에 하나예요. 일본 역사적으로 마찬가지로 문화 속에서. 그것도 조금 생각해 두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나중 얘기인데 이거는 이 나라 시대 말기에 노교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귀족이에요. 그냥
귀족인데 정치를 하는 거지. 귀족보다는 정치가. 호족 중에 한 녀석인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누구지? 천황이 뭐 상하네. 여성 천황이 있어요. 여성 천황인데 이 사람이 되게 유로운 거야. 이 녀석이 뭐냐면 세이지가 원래 정치가인데 별 할 일도 없대. 근데 뭐라고요? 카사노바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천황의 바람둥이. 저 자식이 그런 자식인 거야. 그 천황이 이 녀석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이렇게 너무너무 떠받은 거야. 그럴 수 있지. 좋아하면. 그래서 관직을 계속 높게 해줬어요. 높여주고 벼락출세하는 건 이 자식은 한 것도 없는데 정치가긴 한데 한 게 없어. 그래도 벼락출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식이 뭘 하려면 텐노니 나라고 뜻이다. 천황이 되려고 했어요. 뭐냐면 이 어떤 하츠만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신탁을 받아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받은 게 딴 녀석이 신탁이 신사에 신탁이 내렸습니다. 신의 말씀이십니다. 노교님을 천황으로 모시면 나라가 좋아지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호적들이 황족이 아닌데 이 시기도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황가가 확립이 됐잖아. 왕조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천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족만 될 수 있는 거예요. 황후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황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황후는 황족만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바뀌긴 하지만 이 자식이 그 신탁을 내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래서 또 딴 데 그런 하지만 딴 쪽에 가가지고 또 물어봐. 그랬더니 여기는 이 천황은 황족만 돼야 됩니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나오는. 그래서 물 건너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여자 천황이 있는데 그 천황이 잘 보여가지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신탁을 받더니 거기 뭐죠? 종교. 여긴 불교 얘기가 아니지만 종교적인 힘도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